자, 나르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리사 크론이란 분이 지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 or di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만이 살 길, 그러니까 스토리냐 아니면 죽음이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컨텐츠 전쟁에서 승리하는 27가지 스토리 법칙, 매일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당신을 살릴 단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떠한 스토리를 구성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토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즉 스토리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스토리의 가치에 대한 이 간절함이 담겨 있겠죠. 스토리라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말 그대로 이야기죠. 이야기, 어떤 내용이 있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제 이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이 책은 어떤 뭐 소설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작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일까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이 뭐랄까, 이 마케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책과 심리학 책의 중간 형태. 그 예전에 이제 심리학 책 중에 유명한 게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 설득의 심리학인데, 이 스토리만이 살 길은 이를테면 그런 설득의 심리학과 유사한 책이면서도 이 저자는 이제 이 스토리를 활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스토리를 활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그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게끔 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설득의 심리학은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 큰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은 어떤 스토리의 가치에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을 동조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책에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재미난 사례들도 물론 있고 한데, 어떤 그것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정치적 어떤 그러니까 뭐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의 이념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무슨 정치만을 다루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약간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사례도 조금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는, 혹시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어떤 자기가 이제 뭐 특정 후보를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어떠한 후보와 가진 이념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시키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분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도움되는 책일 수 있다. 근데 어찌되었건 심리학과 마케팅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차피 또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책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 한 가지만 이제 발췌를 한 부분 같이 이제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가 뭐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성적 접근을 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자, 지구 온도가 뭐 몇 도씨가 올라가서 뭐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라던가, 뭐 아니면은 어쨌든 뭐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있죠. 지금 뭐 있는데, 어찌되었건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막 통계 수치를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책의 어떠한 취지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뭐 공포감도 느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떤 죽어있는 느낌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는다.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기증 희망자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웠는데 미국과 달리 운전면허증의 기증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없다. 사망자의 유족이 허락을 해야 장기 기증이 가능한데 유족은 충격과 상심에 빠져 있는 데다가 죽은 사람의 뜻을 알 길도 없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어찌되었건, 근데 이 뭐 앞에 내용은 뭐 그겁니다. 뭐 저기 미국은 어떠한 이런 시스템으로 그래도 좀 장기 기증을 하는 어떠한 확률이 높은데 브라질은 상당히 그게 열악하다. 그래서 이 어떠한 브라질에서는 어떤 장기 기증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떠한 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캠페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캠페인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고 어떤 이성적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캠페인을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있는데, 그 스포츠 팀이 뭐지? 어디 갔냐?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르트 헤시피라는 어떤 축구 구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포르트 헤시피의 팬들은 굉장히 광적인 팬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미 전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우리나라로 치면 프로야구의 롯데 팬들 정도 느낌이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장기 기증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러한 브라질 사람들의 특성을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팬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심장은 헤시피를 위해 뛸 수 있다면, 그 눈으로 헤시피의 경기를 볼 수 있다면, 팬으로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불멸의 팬 캠페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내 심장은 여전히 헤시피의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헤시피의 경기에 여전히 열광적으로 쿵쿵쿵쿵 뛰면서 심장이 반응할 수 있고, 내가 죽더라도 나의 눈은 다른 사람 몸에 옮겨가서 헤시피의 경기를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영원히 내가 죽었지만은 여전히 헤시피와 함께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불멸의 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기 기증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그래서 슬로건도 이렇게 했다고요. 스포르트 헤시피의 팬들은 브라질에서도 가장 열렬한 팬들입니다. 영원히 팬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오히려 팬으로서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이 광고 홍보 영상은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열혈 소녀 팬이 함성을 지르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외친다. 우리가 최고의 팬이에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발끝에도 못 미쳐요. 다 소용없어요. 오직 스포르트 헤시피 뿐이에요. 이렇게 하고, 누가 그런 열정을 잠재우고 싶을까? 장기 이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팬들의 염원을 이뤄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 기증을 받는 환자들이 오히려 너 스포르트 헤시피의 팬이지? 근데 너 지금 죽어가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너의 그 어떤 눈이나 이런 걸 기증하면은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스포르트 헤시피의 경기를 계속 보게 해줄 거고, 나한테 심장을 기증하면은 내가 너 약속을 지켜줄게. 너의 심장이 스포르트 헤시피의 경기에 반응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오히려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떠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이미지를 그렇게 이제 반전시킨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접근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당신의 눈이 스포르트 헤시피의 경기를 계속 관전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한 눈먼 남성이 맹세한다. 그 다음에 또 당신의 폐가 스포르트 해시피를 위해 계속 숨 쉴 겁니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짐한다. 그 다음에 죽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여성이 이렇게 약속한다. 당신의 심장이 항상 스포르트 해시피를 위해 뛸 겁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는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팬들이 화답했다. 한 팬이 이렇게 말한다. 전 죽고 나서도 스포르트 해시피입니다. 제 영혼이 스포르트 해시피니까요. 이런 정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지만 어찌되었건 이 정도만 보아도 이게 스토리만 잘 해도 이게 그 어떤 장기 기증에 대한 개념과 관점,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어찌되었건 스토리만이 살 길이란 책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마케팅과 심리학의 한 중간 형태쯤 되는 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 마케팅을 조금 이제 전문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